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김대엽입니다. 네. 자, 고개를 숙이는 순간, 제 이마 위에 빈약한, 윗머리가 다 드러나는 참혹한 현상을, 보고 계시네요. 아이고, 웬만하면 고개 숙이지 말아야지. 예.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니, 제가 온 거죠. 예,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자, 9988로 같이 한번 인사하면서, 아이고, 988이 됐네. 9988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예, 기왕 사실 거 건강하고 팔팔하게. 자, 적어도 주식 투자 쪽 계속 하시면, 네, 뭐 치매 예방은 될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 굿모닝 작전 지금 1부부터 쭉 섭렵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6부를 맡고 있는 김동엽이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성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딱 그 돋보이는 업종과 섹터들이 딱 드러나 있죠. 하나는 뭐 아주 막 엄청나게 올라간다 이건 아니더라도 어쨌든 어제 이맘때랑 완전히 180도 다른 원전의 분위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디어 컨텐츠 요쪽 분위기가 상당히 살아나 있고, 아마 이제 오늘 좀 의외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구조조정 이슈가 맞물려 있긴 한데, 석유화학 쪽, 케미칼 요런 쪽에서 오늘 강세가 나오는 것들이 좀 돋보입니다. 물론 뭐 삼성의 HBM 이슈로 해서 뭐 그런 쪽에도 일부 강한 종목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제에 이어서 뭐 경영권 분쟁 있는 그런 종목들도 강세긴 하고, 어쨌든 지수 그 숫자라 부호가 바뀌었죠. 어제는 마이너스 70 받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한 20대로 끝났는데, 자, 오늘은 뭐 또 그 반대의 어떤 지수대를 보여주면서 바로 24시간 만에 또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따사로워진 그런 시장을 보고 계세요. 시장이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맘때쯤 시장 걱정하고 이럴 때 결국 시장이라는 데가 원래 되게 골 때려가지고 뭐 하루하루 분위기가 금방 달라지고, 오늘은 뭐 다 죽겠다 이러다가 또 내일이면 누가 그랬냐 뭐 이랬듯이 또 기사회생하는 시장이 열린다. 원전에 대한 분위기도 제가 어저께 말씀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저도 어제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한 5만 4천 원대 사가지고 좀 역행하는 그런 그림. 그러니까 되게 막 그 분위기 안 좋을 때 이제 싸니까 산 건데,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5만 8천 원대 팔았어요. 6만 원까지 좀 기다려 보려고 무던히도 애썼다가 아침에 약간 대체 거래소에서 5만 9천 원 찍고, 아까 장 초반에 마이너스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왜 이래 이러고서 585에 팔아버렸더니 6만 원을 훌쩍 넘어가네. 자, 그래도 거의 뭐 한 4천 원급 정도의 차익을 보면서 매매를 했으니까, 뭐 사실 이게 원전 이슈 갖고 이번 주 내내 그냥 떠들썩 했었는데, 결국은 지나고 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빨리 이제 진화가 된 셈이에요. 뭐 비밀 협약인데 이게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막 되면서 이 노예 계약이다, 뭐 50년이냐, 50년이다, 뭐 서방 세계에는 단독 수주 못한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제약들 같은 것들이 드러나면서 막 몰매를 맞았었는데, 이게 이제 돌파구를 맞이한 게 미국의 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린 거다라는 식으로 간밤에 해석이 나오면서 오히려 좀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뭐 원전 이슈 포함해서 오늘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좀 제 시각들을 겸비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좀 질문 좀 올려주세요. 질문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잘 들어보시다가 질문 주세요. 잘 들어보시다가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질문은 제외예요. 종목 질문은 제외. 요거는 하시지 않는 걸로.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11시 넘어서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화면으로 넘어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시장 분위기 잠깐만 한번 돌아보고서 가볼까요? 지금 일단 수급적으로 보면은 오늘 분위기상 사실 어제 개인들이 좀 팔았죠. 어제 초반부터 팔았어요. 그리고 뭐 장이 돌았다 그래도 별로 다시 사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팔았고 오늘은 지금 양시장이 좀 엇갈리는데 거래소는 여전히 팔고 있고 코스닥은 늘 그랬듯 한 1,000억 정도 순매수. 자, 외국인들은 사실 뭐 큰 현물적인 움직임은 없는 셈인데 그나마 이제 선물 한 2,000계약 정도 사자가 들어왔고, 자, 기관 쪽은 어저께 뭐 유일하게 좀 많이 사자가 들어왔었는데 오늘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추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급적으로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아이쿠, 오늘 조금 미스인데요. 제가 아침에 잠깐 좋았다가 말긴 했는데, 와, 이런 약간 좀 생각보다 별로다. 두산 에너빌이 6만 원 넘은 건 놀라운 반전인데, 생각보다 또 안 가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슈는 뭐 어저께 이제 그 대통령이 그 매기강이라고 하는 뭐 굉장히 유명해진 감독이죠. 캐데언에 만든 감독인데 우리나라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국적은 캐나다인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소니 픽처스인가 거기 소속인데 이제 캐데언의 시나리오나 뭐 작품 구상을 했고 원래 소니 쪽에서 만들라고 이제 추진을 하다가 안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넷플릭스 찾아가가지고 만들게 된 건데 그걸 또 소니가 만든 거죠. 250억인가 주고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경제 효과가 뭐 1조 이상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소니 뮤직이 판권도 없고 하니까 완전 땅을 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대통령이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국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트와이스 멤버 둘도 만났고요. 캐디언 감독까지 해서 뭐 한 대여섯 명 이렇게 패널들 있는 상황에서 뭐 문화 얘기를 많이 했겠죠. 뭐 캐디언 얘기 많이 했고 K 컨텐츠, K 컬처, 뭐 K 푸드 이런 거 얘기를 한 건데 뭐 정책 뭐 당국의 수장이니까 결국은 문화 강국의 초입이다. 자유롭게 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거다. 팍팍 밀어주겠다. 제가 오늘 그 주제가 K 콘텐츠 팍팍 밀어주겠다거든요. 어제 이런 이제 녹화 방송이긴 한데 이거 아마 뭐 바로 지금 방영은 안 됐을 거예요. 어제 찍는 장면이 그냥 뉴스화된 거지. 이게 뭐 생방도 아니고 약간 뭐 이제 뭐 편집해가지고 뭐 주말이나 아니면 뭐 내일이든 이게 정확한 본방 시간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영이 되게 되면 뭐 관심 있게 보실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자, 어쨌든 뭐 나름대로 대통령도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거 보면 그 캐데언이란 영화 자체를 보셨나 봐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에 설렁탕 먹고 깍두기 먹는 게 뭐 그게 그려졌다 이런 얘기도 했고 뭐 호랑이 캐릭터 거기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어쨌든 뭐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서 뭐가 멋있었고 인상적이었다 이거보다는 어쨌든 뭐 증권학상으로 보면은 K 콘텐츠 팍팍 밀어줄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 힘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아침부터 보면 뭐 애니플러스도 있고 탑코미디어, 뭐 뉴 이런 것들 포함해서 아까 미스터블루도 제가 와 째려보다가 또 원래 뭐 이런 미디어나 웹툰 이런 계열 올라가면 미스터블루 또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애거든요. 아까 마이너스 출발하고 나서 또 되게 세게 올라갔었는데 하여튼 그런 그림까지 쳐서 오늘 뭐 컨텐츠 관련주가 이번 주에 보면은 초반에도 셌어요. 이게 어쨌든 캐디언이 뭐 1등 했다.
뭐 음악이 1등하고 또 넷플릭스에서 지금 9주 됐는데도 또 1등이다. 주간 단위로. 뭐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그런데도 이거 괜히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우리 어떤 그 소재를 가지고 뭐 만든 게 사실 뭐 넷플릭스의 우리나라 콘텐츠가 엄청나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뭐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우리나라 작품이 나오기만 하면 전 세계가 그냥 들썩이고 웬만큼 이제 욕 안 먹고 지금 다들 그래도 히트 치고 뭐 여러 나라에서 동시대 1등하고 이런 콘텐츠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진짜 뭐 넷플릭스가 뭐 우리나라 진짜 때문에 먹고 산다 할 정도로 지금 흐름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오징어 게임부터 해서 뭐 이번에 3까지 또 완료가 됐고 수많은 작품들 나오면서 넷플릭스에 진짜 뭐 엄청난 돈들을 갖다 준 거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뭐 여담이지만 그 넷플릭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면 그 단역부터 해서 주인공들 그 처우가 뭐 국내 드라마와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 뭐 출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대단한 상황인데 어쨌든 뭐 지금 K 한류로 시작된 K 콘텐츠의 붐이라고 하는 게 뭐 K 푸드라든가 또 뭐 K 미용기기 또 우리나라 이제 찾아오는 이번에 캐대언을 보고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실모습을 보려고 오는 거 내방 관광, 인바운드 관광객의 급증 이런 걸로 이어질 거는 뻔하죠. 거기서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또 주가에 녹여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하다못해 카지노도 있고 뭐 숙박도 있고 뭐 항공주도 있을 것이고 뭐 면세점 또 피부 미용과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섹터에서 아마 뭐 화장품은 기본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난 몇 달 뭐 1, 2년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이 캐대언의 인기를 통해서 뭔가 또 한 번 레벨업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어쨌든 많은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어저께 단독 뉴스이긴 해서 이게 일부 신문에 나왔고 대중적으로는 긴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샘플 테스트가 뭐 여러 단계가 있는데 한 70%쯤은 이제 통과가 된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거죠. 6세대 HBM4인데요. 이거 이제 샘플을 보내갖고 신뢰성 검증은 통과가 됐고, 뭐 PP라고 하는 그 최종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 바로 직전 단계다 이래서 무난하게 통과가 되면 11월에서 12월쯤. 근데 이게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이미 초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근데 삼성하고 지금 한 6개월 차이가 나긴 나는 건데, 그래도 과거에 HBM3 생각해보면 훨씬 그 간극이 줄어든 거예요. 삼성이 어쨌든 뭐 HBM3는 어차피 따라가기 어렵다고 생각한 거고, 4에다가 더 집중을 하면서 이 거리를 물리적으로 좀 줄였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루빈이라든가 이렇게 차세대 패키징 쪽으로 봤을 때는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삼성에서 하이닉스보다 한 20% 싸게 제한을 넣은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쩔 수 없는 논리인데 경쟁자가 생기면 결국은 단가가 내려가는 거죠. 혼자 독점으로 100% 가까이 공급하면 뭐 진짜 슈퍼을이잖아. 슈퍼을. 그 ASMR 그 네덜란드인가 그 회사처럼 그 극나노 공정과 관련된 그 나노 장비 쪽에 한 대 뭐 2,500원 한다는 그거 만들어서 각 반도체 회사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데 그 말만 장비 회사니까 을 같지만 이거 없으면 나노 공정에 선단화가 안 되는 거 생각해 보면 완전히 뭐 나부터 줘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야, 지금 한정 기술도 한 8% 올라가네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막 그 장중에 하락 기조를 가졌던 그 변동성들 이런 것들을 아주 또 무찌르고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게 지금 대표적으로
건설 포함해서 지금 대우건설도 올라가는데 아마 뭐 그 원전의 건설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건설주들도 아마 포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포함해서 두산 에너비를도 지금 한 6% 가까운 상승이고 원전주들 어제와는 뭐 180도 다른 그런 변동성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HBM 관련해서도 오늘 뭐 YC라든가 이런 기본 HBM 관련주 있고요. 뭐 두산 테스나, 이오테크닉스, 하나 마이크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런 것들의 흐름이 좀 강하다 이런 상황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제가 오늘 K 컨텐츠 팍팍 밀어주겠다 뭐 이거 아닌가. 오늘 가장 강한 섹터들 중에 하나가 뭐 원전도 이제 어제 한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외로 원전하고 석유화학도 세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미디어 콘텐츠 요쪽이 굉장히 세다. 그런 분위기가 역력하게 좀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네, 뭐 질문은 좀 많이 올려주세요. 제가 쭉 한번 제 얘기 드리다가 11시쯤 제 얘기의 끝이 나오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상하게 좀 설명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뭐 제가 질문 막 튕기고 이러지 않으니까. 근데 다만 어젠가 끝날 때 제 11시 막 29분 됐는데 막 질문 올려주셔갖고 왜 답을 안 하냐고 물어보시면 곤란하죠. 제가 30분 안쪽으로 어쨌든 끝내고서 넘겨야 되는데 29분쯤에 질문 올려주셔갖고 답 달라 이러시면 안 되고 미리 좀 올려주세요. 제가 웬만하면 여유 있게 좀 살펴보면서 제가 뭐 정답을 못할 거야 못한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지 않는 것들은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을 이제 물어보시는 거니까 감사하게 여기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난데없이 IMBC가 왜 올라가지 근데? 뭐 민영화 이슈가 있나? 또 다시? IMBC 올라가니까 약간 좀 뭔가 싶은데 살짝? 뭐 내용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 쪽으로 지난주죠? 되게 셌던 종목이 그 세명전기라고 있는데 한 2, 3일 조정 나온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좀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는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자 이제 제목에 대한 해석과 함께 수익 플러스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까지 전반부 약간 이제 에피타이저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어제 이제 이런 장면들과 관련된 뭐 컨텐츠 관련된 이슈들이 어제 저녁 시간에 많이 좀 노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쨌든 뭐 옆에 여러 연예인들이나 이런 뭐 미디어 종사자들 끼고서 함께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을 좀 뭐 진행을 했다 이거죠. 패널로. 그래서 이 안에서 어쨌든 문화 콘텐츠에 대한 뭐 지원 의사라든가 우리나라 이제 뭐 문화를 잘 되게 세계적으로 홍보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오늘 관련주들 강세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뭐 간밤에 미국 시장은 사실 오늘 우리가 그래도 좀 올라가지만 미국은 여전히 AI 버블 이슈 때문에 기술주가 비교적 좀 약했단 말이에요. 샘 올트먼이 지난 15일 날 한 거예요. 그 인터뷰 기사는. 근데 이게 이제 15일이면 지난주 금요일 아닙니까? 근데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우리한테 이게 뜬금없이 노출이 되면서 뭐 MIT 보고서까지 또 같이 나와서 AI 투자한 기업 중에 95%는 매출도 없고 수익도 없다. 5%만.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샘 올트먼이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주도해서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뜬금없이 아무 진짜 개나 소나 AI 한다고 붙어가지고
뭐 사람 서너 명 모였는데 거기에 뭐 투자 유치 몇 천억씩 받고 이러는 거 이거 개거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그러면 AI 끄떡없어. 뭐 AI에 대해서 지금 이게 뭐 튤립과 같은 그런 허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제 한마디로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오니까 이게 짱난다라는 표현의 뭐 일부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하는 건 이상이 없고 그냥 대충 아무나 하겠다고 하면은 그런 애들은 나중에 도태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애둘러서 얘기했다고 보는 건데 이게 어쨌든 뭐 시장에서 파장은 가뜩이나 이제 물 올라서 세게 올라 있는 이제 지수단의 상승 뭐 단기 고점이든 중기 고점이든 꽤 올라 있는 최고가 흐름에서 지난 2년여를 생각해 보면 제가 여기 어제도 이거 보여드린 그래프입니다만 지금 닷컴 버블하고 AI 버블하고 이렇게 경로가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한 2년 반 정도의 궤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 뭐 비슷하다 이래가지고 한 6개월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여기 이 안에도 조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평탄하게 간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곱씹어서 보면은 AI 버블론이 몇 번쯤 나왔다고요. 예, 그때마다 이 지수 조정이 나와요. 예, AI 버블인가? 뭐 매출도 없는데 투자만 잔뜩하게 만드는 그런 요상한 것들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아직 YTN하고 IMBC가 같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뭐 약간 좀 민영화 이슈 비슷한 느낌이 살짝 있는데요. 예. YTN 민영화는 원래는 전 정권에서 좀 추구했던 것이긴 한데 이번 정권에서도 추진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 지금 YTN하고 IMBC가 강한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지금 그렇게 멀티스럽지는 않아가지고 그런데요. 혹시라도 지금 올라오면서 이런 미디어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실 뭐 못 뛰니까 모두 뛴다는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그 미디어 콘텐츠 종목들이 올라가는 가운데 방송과 관련된 이슈가 방송국이잖아요. 결론이 IMBC, YTN 왜 올라가는지 혹시 세세한 이유를 알게 되신 분이 계시거든 조금 공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뭐 보는 하면 갑자기 종목이 등장해 갖고 슉 하고 올라가면 한 7, 80%쯤은 저거 며칠 전에 세가지고 또 눌림목 나오다가 저렇게 가는구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뜬금없이 올라가는 애들은 가끔 사유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자, 지금 또 한 축도 있네요. 뭐 워낙 뭐 메가 그 섹터였던 지금 조선족도 결국 이제 내일 정도 되면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뭐 일본 가서 이제 별 이슈 없죠. 뭐 그냥 위안부 관련된 그 전 정권의 합의에 대해서 깨진 않겠다 이런 얘기 정도 한 거고 뭐 일본과는 사실 뭐 협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현안이 별로 없어요. 뭐 유튜브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 방산 무기를 살까 말까 고민한다는 얘기가 가끔 나오긴 하는데 뭐 그런 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굳이 크게 다뤄지진 않을 것 같고 그냥 뭐 적어도 관세 맞는 거에 대해서는 너나 나나 뭐 고생한다 뭐 이런 정도의 뭐 환담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정도. 그리고 뭐 원래 이제 전 정권에서 윤 대통령이 어쨌든 일본하고 엄청나게 친하게 좀 지낸 편이었잖아요. 그런 면들에 대해서 뭐 너무 거부는 안 하는 정도에서 일단 그냥 가볍게 만나고서 이제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나는 게 핵심이죠. 자, 이제 그런 이제 임박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뭐 이번에 이 관세가 어쨌든 뭐 발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뭐가 아직 완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열려 있고 이번에 정상회담 하게 돼서 이게 더 어떤 식으로든 또 확산이 될 거야. 그러니까 뭐 주는 범위라든가 내는 범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뭐 양보를 덜해서 지난번에 이슈화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뭐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부분, 뭐 하다못해 농산물 소고기 진짜로 그냥 끝난 거냐, 지도 반출 이슈 아직 ING라고 보는 거고요. 또 뭐 조선 뭐 방산이든 원전이든 이런 부분 진짜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따져보는 그런 시간. 또 국방비
뭐 대폭 올려 이런 거는 아마 공통 주제가 되기 쉽고 또 뭐 대북과 관련된 이슈들도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관심이 가는 섹터들이 이제 좀 어떤 거는 어쨌든 포커스는 제가 그 여러 번 보여드린 거 있었잖아요. 지금 우선순위로 봤을 때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결국은 포커스는 뭐겠어요. 예, 내일 밤, 오늘 밤 그 잭슨홀도 있지만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뭐 더 숙제를 안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그럴싸하게 해결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들이 잘은 몰라도 관심은 엄청나게 커지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대통령 뭐 공약이 이번에 123개 정도로 이제 압축이 돼 갖고 나왔는데 민영화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군요. 그렇죠. 뭐 그런 게 돌다 보면 그렇게 영향을 뭐 주고받는 그런 상황들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굉장히 세네요. 뭐 어쨌든 이게 민영화 그러면 딱 두 회사밖에 없잖아요. 뭐 SBS는 이미 뭐 민영화된 회사기 때문에 IMBC랑 뭐 YTN에 대해서 가끔 그런 이슈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원전은 원래 뭐 지금 여당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원전에 대해서 이제 뭐 아주 이쁜 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가뜩이나 이제 한 큐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엄청나게 이제 파상 공세를 하는 거죠. 뭐 노예 계약이다 이래갖고 이제 엄청나게 그게 이제 어제 낮까지는 이런 쪽으로 많이 좀 몰아붙였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반대의 어떤 의미가 된 것이 자 따져보자. 이번에 로열티라고 준 게 1.8%인데 보통 산업평균 로열티는 5%에서 10%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라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호구 계약이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8천억, 9천억 정도의 뭐 부품을 산다 이것도 결국은 돌고 돌다 보면 우리나라 거 결국은 사게 돼 있다 이런 얘기들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뭐가 있었느냐, 미국의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 원전의 숫자가 300개란 말이에요. 미국만. 이게 사실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2050년까지 300개를 어떻게 짓지? 하나 짓는데 보통 6, 7년 뭐 이렇게 걸리는데 이 300개를 거의 뭐 분할을 한다 그래도 한 6년, 7년 주기로 한다 그래도 50년까지 25년밖에 안 남았으면 아무리 잘 분할해도 한 4분할 한다고 치면 한 6년, 7년마다 한 6, 70개씩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최근의 흐름 보면은 12개를 2030년까지 짓는다고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행정서명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뭐 그 다음엔 얼마나 속도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게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의 뭐 원전을 통한 전기 생산 이런 목표가 진짜 뭐 2050년이라는 게 25년쯤 뒤니까 뭐 그때 이걸 25년 전에 누가 이렇게 책임감 없이 주장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그걸 또 따져보겠어요, 솔직히. 지금 그냥 뭐 주장하는 거대로 그냥 믿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이게 제2의 마스가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그 한수원 사장이 어제 이제 이거 저녁 발로 해가지고 웨스팅하우스랑 합작 조인트 벤처 만들어가지고 같이 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 쪽이나 일부 이제 의심하는 분들의 얘기는 이제 50년은 좀 과하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협약을 맺은 쪽에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이렇게 장기화적인 동맹을 맺고 있는 거야라는 거고 진짜 조인트 벤처로 해서 뭐 구역은 나눠놨지만 혼자서 못 들어 어차피 혼자서 하기 힘든 거고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협업을 해서 뭐 미주권이라든가 뭐 유럽권 이런 쪽은 공략하는 거고 나머지도 뭐 동남아, 뭐 아프리카, 중동, 뭐 남미 이런 쪽은 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단독으로 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상황들. 또 SMR은 또 뭐 웨스팅하우스의 특허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설계라든가 방식들이 여러 개가 있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종속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시각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원전을 그렇게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 막 이쪽이야 저쪽이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제가 이제 엊그제도 계속 말씀드린 논조는 똑같았어요. 누가 해도 어쩔 수 없었어. 체코 원전이라는 걸 코앞에 두고 저거를 성사시켜야 되는데 계속 딴지고는 저 애들을 어떡하지? 어느 정도 예, 무마를 시키기 위해서는 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뭐 과다한 비중의 뭐 손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도 물론 있습니다만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 평균적으로 5에서 10 정도는 그냥 로열티를 준다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과하지 않은데 이런 평가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은 어제 이맘때 24시간 전과는 180도 다른 해석이 나오니 예, 오늘 원전주가 또 급상승을 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이게 건설주들 움직임까지도 같이 좀 촉발이 된 것 같은 뭐 진짜 뭐 조인트 벤처 하면 뭐 당장에라도 그죠? 미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뭐 어딘가는 수주를 빨리 따가지고 그냥 바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예. 그렇게들 많이 좀 생각들 하시는지 오늘 굉장히 강한 예, 상승세를 만들고 있는 쪽이 원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뭐 이게 잔글씨라 좀 보이지 않을 건데 뭐 계약 조건만 보면은 50년 동안 일기 수출할 때마다 사용료 2,400억에 기자재 구매가 9천억 1조 한 1,000억 정도를 계속 그러니까 원전 이번에 규모 보셔서 아시겠지만 체코 원전 하나당 한 13조짜리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한 1조 1,000억이니까 한 8%? 요 정도쯤의 어떤 뭐 지급이라고 보는 건데 이거 기자재 구매? 미국 쪽에서 그렇게 많이 직접 조달이 가능한 거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50년 자체는 좀 과도하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반론 쪽에서 수출적 제한은 단독 수주를 하지 않는 것뿐이지 같이 협업을 해서 동반 지출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SMR 쪽은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SMR 사업을 본격적으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독자 기술로 만들었다면 사업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형 원전 관련돼서 여기 그 기자재 부품 관련주 그래가지고 뭐 기본적인 원전주들도 있지만 예, 뭐 하다못해 조선주도 있고요. 일부 뭐 건설주들 포함해가지고 뭐 제철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해서 많은 종목들이 이게 사실 원전에 하나 짓는데 사실 엄청나게 많은 그 이해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보성 파워텍 아까 한 9%만 하더라도 이거 많이 올랐다 이랬는데 야 20% 올라가고요. 지금 한전 기술이 무려 13% 어제 진짜 장중에 빠졌던 거 완전히 돌려놓는 그런 정도의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BHI는 어제 8% 빠졌다가 한 5%인가 오르고 끝났거든요. 어제 장에서도 오늘 8% 올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양반이네요. 저게 빠지기 전 수준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저께 빠지기 시작한 가격으로 올라오는 거에다가 약간 플러스 알파가 붙어야 정상이겠죠.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갑자기 전화위복이라는 거 뭡니까? 전화위복 말 그대로 뭐 화를 당해서 손실을 보거나 좀 뭐 슬퍼지는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 들어서 생각했던 뭐 로스라든가 손실에 대한 기대값을 다 만회하고서도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야지 전화위복이잖아요. 그냥 뭐 내려갔던 것만큼이 도로 올라오면 그거는 그냥 똔똔이죠. 전화위복은 내려갔던 게 채워지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어야 쓸 수 있는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지금 진전을 마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 예, 6만 1,400원은 역시 한 6만 3천 원 정도 내외에서 이제 내려갔던 걸 생각해 보면 아,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긴 한데 아이고 아까 아침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예, 한 4천 원도 훌륭해 이러고서 판 거지만 야무지게 좀 접근을 했어야 맞는 거네 생각보다 조금 야무지지 못했다. 6만 원 정도는 봤어야 되는데 그죠? 예. 음, 근데 어제 뭐 그렇게 막 또 엄청나게 내려갔을 때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일단 그래도 기특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MBC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방문진법, 아, 방송문화 뭐 진흥법인가 그거죠? 그거 국회 통과됐다고요? 예. 자, 그래서 올라가는 거였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원전주들이 아주 그냥 물을 물이 올랐네요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보면은 이게 결국은 다음 주에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치적인 공세로 세게 확전이 안 된 것도 있어요. 일부 보면은 이게 빨리 수습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인데 뭐 지금 전 정부의 뭐 대통령이 지금 조사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꼬투리 붙여갖고 그냥 옴상달싹 못하게 만들 주제로 밀어붙일 수도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반전의 내용들이 좀 섞여 있기도 하고 더 전략적인 접근이었다 이렇게 뭐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뭐 주가들이 어쨌든 좀 춤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 전해드렸고요. 또 더 여기다 기름을 부은 얘기가 하나 또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뭐 개인 얘기겠지만 풍력하고 태양광은 사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예. 이게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을 많이 하는 그 미국의 여러 주들의 에너지 그 발전 비용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고 이 전력 비용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서 신재생 뭐 제가 알기로도 발전 단가 자체가 비싸거든요. 어찌됐든 뭐 원전이 뭐 한 60원이다 이러면 똑같은 뭐 1와트인지 1kW인지 그렇게 60원 이렇게 치면은 뭐 태양광은 한 200원, 뭐 풍력은 한 400원 이런 정도 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강조가 될수록 비싸진다. 전기가. 이거 왜 써야 되는데 이런 논리예요. 자연도 해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연 얘기를 한다라는 게 조금 예, 뜻밖이긴 한데 어쨌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 승인을 안 하겠다고 임기 중에는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예. 네. 임기 중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승인을 안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대요. 그래서 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물론 전반적으로는 좀 오르는 분위기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렇긴 합니다만 좀 신재생 쪽은 분위기가 약간 좀 약간 차분하다고 할까?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뭐 어쨌든 우리나라야 뭐 에너지 믹스상 신재생을 계속 뭐 확대시킨다 이게 기본 전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미국에는 신재생과 관련해서는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면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정부의 5개년 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또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디지털 자산 현물 ETF 만들고 뭐 토큰 증권 법제화 이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제화 이슈 이런 것들이 연내에 좀 추진된다 이런 얘기들이 또 기사로 나온 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을 한 6조 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뜬금없이 뭐 아니 이걸 인텔하고 삼성전자를 왜 같은 눈으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인텔은 지네 기업이고 뭐 자기네가 살려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뭐 보조금 받는 대신에 지분 투자를 한 10% 하겠다. 가격이 똥값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나머지 뭐 인텔 말고
삼성전자 뭐 TSMC한테 왜 보조금을 주는 대신에 그만큼을 지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겠죠. 예, 있긴 뭐 있는데 어쨌든 되게 뜬금없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이슈를 가지고 인텔이 올랐잖아요. 그 어제 아침 기준으로. 네, 뭐 그저께 그러니까 그저께 기준으로 우리 낮 시간대 뭐 인텔이 막 시간에 한 10% 올라가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게 뭐 한계 기업 비슷하게 몰려 있으니까 뭐 정부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지분 투자해 가지고 한 10%쯤 그래서 이제 인텔 뭐 국유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팍팍 밀어줄게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좋아했는데 오늘 인텔이 7%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정부에서 약간 지분 투자해서 뭔가 좀 따내는 안정성 내지는 뭐 어떤 효과를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인텔이 하루 천하라는 거죠. 예. 그저께 올랐던 거 오늘 다 빼가지고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뭐 어저께 삼성전자가 비교적 강한 게 장중 기준으로는 좀 뜬금없지만 미국에서 투자한다 이런 행정부에서 지분 투자하게 되면 뭐 6조 정도면 한 1.8% 정도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지분율이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게 뭐 진짜 진전을 하고 막 확대 해석을 하면은 야 이거 나중에 뭐 지분 싸움 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까지도 나올 뻔했는데 오늘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 약한 건 아닙니다. 인텔이 도루 원위치 됐다고 약한 건 아니죠. 어쨌든 뭐 HBM과 관련된 퀄테스트 얘기가 득이 돼가지고 강세 기조를 뭐 끌고 가는데 잘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HBM 쪽에서 삼성이 어쨌든 치고 올라오고 퀄테스트 이제 최종까지 갔어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HBM4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혼자 독보적으로 뭐 한 1, 2년 끌고 가는 독자적인 시장의 어떤 포션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될 거니까 오늘 뭐 삼성전자는 비교적 강하고 하이닉스는 3%급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결국 이제 나 혼자 아도 찍어서 혼자 먹는 시장이 이제 저물고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로 좀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런 얘기 드리고요. 자, 이거는 좀 오버래요. 어저께 이거 한참 뭐 좀 아니 이것들은 뭐 안 정했다고 그러더니 왜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심란하게 만드나 그랬는데 어쨌든 뭐 10억으로 통보했다 이런 거는 밤늦게 사실 무근이다라고 청와대 발로 약간 정정 비슷하게 뭐 얘기가 나온 바가 있어서 아직은 뭐가 모호하게 결정이 안 됐다 보시는 게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도 이 기재부 같은 데서는 또 나름대로 이런 식의 통계치를 구해가지고 10년 동안 12월 달 코스피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평균으로 1.1%가 올랐다. 그래서 이게 양도세 부과 이슈로 인해서 주식들을 팔아가지고 장이 빠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는 좀 빈약하지 않느냐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공매도 금지를 막 요구할 때 또 그런 신박한 개념으로 기재부에서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장이 빠진다 아니면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장이 빠진 사례를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공매도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례로 삼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약간 비슷해. 어떻게든 10억으로 다 만들려고 10억으로 만들어서 뭐 단기 충격은 있겠지만 12월 달 돼서 보면 뭐 의외로 또 그 권리락 끝나고 나면 또 개인 수급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끝에 한 이틀 정도. 그러면서 또 만회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양도세 이슈 때문에 장이 빠진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무조건 얘기할 만한 그런 근거가 좀 희박하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다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비대면 이슈. 요거 오늘 제가 좀 열심히 좀 추적을 해봤었는데
자, 비대면 진료가 이번에 이제 의사들 뭐 파업이라든가 전공의 파업 이런 거 이후에 약간 이제 특혜를 받으면서 다시 원상복구 해주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쨌든 정부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들을 또 양보를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좀 비대면의 좀 확대라고 보거든요. 예, 그 안에서 이제 근데 결론은 또 하나 이제 약간 문제가 있던 것이 뭐냐? 예, 비대면으로 진료는 받았어. 근데 약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받을 건데?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약간 논점이었는데 어쨌든 제한적으로 약 배송하는 거 그런 거 관련해서 뭐 일부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블루엠텍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뭐 출발 가격 이후에 한 400원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예, 출발 가격에서 약간 음봉 나 있는 상태에서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위고비 유통이라든가 또 지난번에 한번 급등할 때는 마흔자로 유통까지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독자 유통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고 뭐 물량이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커지면 뭐 일부 이런 체인 같은 것들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지금 뭐 하나오션, 대한조선, 네, 끝발이 날렸던 조선주들에서도 나름대로 강하고요. 또 원전주로 대표되는 보성파워텍이 23%까지 올라서 뭐 왜 이렇게 세? 예. 한전기술 12%, 에너토크 10%, 예, 세게 올라가는 예,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대우건설도 사실 저렇게 가는 거 잘 못 봤는데 오늘 12% 상승, 예, 되게 좀 눈에 띈다. 네, 그거 말고도 뭐 BHI라든가 한전기술 이런 것들 강세가 오늘 어제와는 진짜 180도 다르게 예, 강하게 나오고 있다. 예. 자, 지금 코스피 5천 보낸다고 뭐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 문화 확산을 하고 공정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하고 증시 수요 기반 확충하고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한다 그랬는데 이 세 가지의 어떤 큰 카테고리 내에서 뭐 세부적인 것들 뭐 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만 사실 일부 지금 뭐 증권학적으로만 따져보면 뭐 새 정부에 조금 막연하다 싶은 기대감들 기본으로 해서 뭐 4월 달 이후에 대선 치르면서 계속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예, 강세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어쨌든 한 3주 정도 내 흐름은 여기 이게 한계인가 왜 더 이상 못 가게 하지? 뭐 이런 분위기가 역력하단 말이에요. 뭐 그냥 갈만하면 교육세 걷는다. 또 예, 양도세 기준 팍 낮춰가지고 세금 내는 사람 많이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너무 좀 약간 암담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놀 시간 없는데 언제 버블이 끝나고 시장이라는 게 지금 제가 봐선 지금 뭐 전 세계가 막 금리 인하의 시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막 올라간다 지금 올라간다 그러는데 사실 어느 나라별로 따져봐도 정상적으로 벌어서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것보다 오버돼 있는 나라들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앞으로 성장성이라는 걸 미리 갖다가 막 땡겨 써가지고 최근에 뭐 그 관세 협상 끝나고 나서 베트남 증시도 그렇게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몇 달 전에는 베트남 증시 엄청 빠진다고 또 얘기 많이 나왔던 데인데 이번에 다시 오르긴 합니다만 이게 과연 추세적으로 계속 뭐 사실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금리 오를 때도 계속 올라거든요, 시장은. 근데 지금 이번에 금리 내린다 쪽으로 진행되니까 또 올라. 그러면 금리는 내려도 오르고 뭐 올려도 오른다 그러면 야, 이게 뭐 금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신경을 쓰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약간 기현상 같은 것들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사실 시장이 이렇게 금리 기준으로 어떤 국면의 차별화가 확실하게 양극단으로 생기고 있는데도 시장은 지금 무던하게 계속 그냥 오른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저의 기울을 뒤로하고 시장은 이번 주 들어서 제대로 올라가는 유일한 날입니다. 이제 목요일이 되었는데 이번 월화수가 워낙 빠졌는데 어제 같은 날 이제 그런 거죠. 마이너스 한 70 정도가 물론 공고하게 지지선은 아니었는데
적어도 3,100선 깨지면 심리적으로 이게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좀 작동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원전의 재해석 부분들이 또 영향을 줬고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는 그런 시장에서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고 잘 줄였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반등이 또 나오는 거겠죠. 어제 뭐 줄이지 못하고 마이너스 한 60대로 끝났다고 보시면 오히려 오늘 같은 반등이 잘 안 나왔을 거예요. 결국엔 3일 동안 계속 우리가 느낀 건 그러니까 뭐 좋은 재료 있어도 약발이 안 먹는다 포함해서 백약이 무효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3일은 정말 안 좋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기사회생을 했다고 보는 거고 이 분위기가 적어도 지금 지수 때 정도 이상에서 놀아야 된다라는 이제 오후장에 그 숙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시장 요새 보면 사실 위아래 변동성이 세가지고요. 그 플러스 50이 방금 뭐 세게 올라갈 때 30 몇 가지 났었는데 플러스 50이 나도 오후 돼서는 보합으로 끝나는 장도 여러 번까지 아니죠 나오죠. 그런 정도로 시장에 대해서 지금 뭐 변동성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수 때니까 이게 심해요. 움직이는 흔들흔들거리는 폭도 진폭도 좀 강하고 그만큼 뭐 안심이라는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자 그런 식의 해석이 필요하고 이게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만 해주면 5천이 간다고 자꾸 우기고 있는데 그거 외에 어떤 숫자나 글자로 드러나지 않는 꼼꼼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공급망 위협 이게 이제 히토류 얘기인데요. 중국이 그 많은 히토류를 가지고 미국 비롯해서 일본에도 최근에 약간 좀 압박을 했죠. 그리고 뭐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한테 서한을 보내가지고 히토류 비축하면 너네 그거 걸리면 뼈도 못 추리고 안 준다 이렇게 하니까 공포의 공급책이 돼버렸어요. 안 주면 안 주다가 그러니까 안 주면 큰일 나는데 주다가 안 주면 이제 안 좋은 거죠. 자 지금 또 하나 올라가는 섹터가 어쨌든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강원에너지라든가 요 또 약간 리튬 계열 쪽 흐름이 좋네요. 리튬이란 말이 들어있는 게 우리 두 기업이 있잖아요. 리튬 포어스랑 하이드로 리튬 이렇게 있는데 요것들도 지금 같이 조금 또 힘을 내주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어제와는 사뭇 다른 시장이 어제 자고 오늘 일어났을 뿐인데 뭐가 달라진 거죠, 여러분들? 진짜 우리 눈이 그냥 뭐 딴 눈을 이식받은 것도 아닌데 이거 뭐가 달라졌길래 갑자기 어제와 이렇게 거의 뭐 18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0도 정도 다른 그런 시장이 열리는 것일까요? 자, 대북 이슈는 오늘 좀 나왔는데 대북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연결지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뭐 북한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도움 없이 이게 북극 항로라는 게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전 세계 지도가 만약 이렇게 있다고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뭐 여기 지금 아프리카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이제 중동 쪽에 뭐 운하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한마디로 이쪽 북극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자는 거지. 지금 제가 뭐 그림을 좀 잘못 그려가지고 야 밑으로 가는 게 훨씬 짧은데 이렇게 보이실 텐데 아닙니다. 위로 가는 게 짧대요. 한 몇천 킬로 짧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탈수만 있으면 물류 비용 훨씬 덜 들 거 아니냐부터 해서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가는데 하여튼 이렇게 가는 거가 훨씬 길고 시간도 많이 들고 물자도 훨씬 많이 들고 이렇다고 해서 우리는 기필코 북극 항로를 개척하자 이런 게 뭐 뜬금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번에 아까 아침에도 약간 속보 비슷하게 나왔었거든요. 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갑자기 하단을 보니까 속보가 떠가지고 대통령의 발언들 중에 이제 북극 항로 뭐 적극 추진 이런 얘기 지난번 아마 그 정책 과제나 이런 거에서 소개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뭐 지금 물류 관련주들 이런 것들 좀 보자 이런 얘기들이
잠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두발이가 아주 그냥 아니 근데 두발이 아까 제가 두발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딴 게 아니고요. 빠지기 전수주 그러니까 전화위복이에요. 말 그대로. 예, 이게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이에요. 지금 같아서 이게 뭐 노예 계약이다 이게 아니고 예, 노예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뭐 한미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조선주 사실 알게 모르게 미국과의 그런 뭐 마스가는 이번에 이제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서 등장한 예, 약간 뜬금없는 개념이고 뭐 원래는 그냥 뭐 우리 조선 잘하잖아. 예, 뭐 몇 척 맡길 수 있잖아. 뭐 이런 정도에서 이제 완전히 탈피해가지고 너네 조선 사업을 완전히 그냥 살려는 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살려줄 수 있는 섹터가 생각해 보니까 원전도 있다 이거죠. 예, 원전도 우리가 시공 개념도 훨씬 최근까지 계속 뭐 낙찰받는 뭐 하다못해 유럽 아니, 그 아랍에미레이트 원전도 어쨌든 예, 본격 가동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어, 다 완공진지가 생각보다 납기가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 넘어서서 약간 가동 비용이 좀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진짜 재가동하는데 거의 1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정도인데 이게 뭐 잘 이력도 없고 그런 애들 미국에 지금 1979년도 이후에 원전 건설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네들이 머리만 있고 예전에 설계한 거에 따른 뭐 지재권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손발이 돼서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빨리 가서 이제 MOU인지 그거보다 더 상위 단계 모든 체결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너네 뭐 그러니까 눈, 코, 입은 니네 거 쓰는데 우리는 손발이 되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예.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시키는 어떤 제안서 이런 것들을 좀 디밀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 거죠. 네. 자 여기서 어쨌든 많은 또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아주 시원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 주신 대로 6만 2천 원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보성 파워텍 한전기술은 무려 15%까지 올랐고 예, 에너토크 12%까지 한국전력이 한전이 착하네요 3% 예, 이렇게 또 BHI가 또 7, 8% 이런 식으로 좀 세게 올라가고 조선주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하나오션, 뭐 대한조선 이런 것들 강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주들도 좀 쫓아가는 그림들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 오늘 어제가 한때는 올라가는 종목이 200개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반대겠죠. 예, 지금은 올라가는 게 다 해서 한 1700개 가까이 되고 내려가는 거가 뭐 조금 있습니다. 합치면 한 700개 정도 있는데 그래도 분위기는 상당히 지금 예, 그리고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저께 기준으로 내려가기 전 가격까지는 최소한 올라놓는 거죠. 이게 63,800원에서 내려갔으니까 이 정도 비슷하게는 만들어 놔야 정상적이겠죠. 그래야 예, 정상적으로 가격에서 복받은 느낌이 드는 거니까 전화 위복이잖아요. 예, 말 그대로 이게 말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가야 맞는 거죠. 더 상황이 뭐 긍정적으로 됐었는데 빠진 거 만회하고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나야 이게 정상적인 그림일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예, 좀 원전 이슈인 것 같긴 한데 대우건설도 엄청나게 센 편이거든요. 바닥에서 예. 현대건설은 4%고 대우건설이 좀 유독 예, 바닥에서 센 거 보니까 좀 개별 이슈 예, 이게 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예. 저도 이것도 다시 뭐 올려줄 수 있는 분들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아 이거 오늘 날라간 게 예, 보성 파워텍
원전주 항상 또 개별주로 봐서 또 세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보성파워도 끼가 있고 그런 종목 중에 하나. 조선기자재는 태운 같은 거 좀 움직이고 있네요. 네. 자, 하여튼 뭐 이런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시까지 여러분들 얘기들 드렸는데, 자, 질문이 있으신 거 있으신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11시 이후에는 질문 올려주신 거 있는 거 좀 체크해보고, 질문이 있으신지 살펴보고, 아니면 뭐 시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자, 지금 삼성이 강하고 소부장은 약하다고요? 뭐 글쎄요. 이건 저거랑 좀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몇몇 개 그 지난번에 뭐 테슬라랑 뭐 했다 이럴 때 얘기가 나왔던 애들은 좀 강하긴 한데 다른 또 별단의 뉴스들 보면은 이게 마냥 좋아하기가 힘든 게 뭐 낸드 쪽 관련해서는 하반기나 이렇게 발주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 기사도 있어요. 따로 보면은. 예. 그런 것들 보면 발주가 안 나온다고 이런 뭐 하반기 매출 걱정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 몰리는 애들도 나중에 3분기나 4분기 때 결국 지나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띌 거라는 거죠. 의외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막 뭐 찾고 싶은 기사만 보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지분 투자한다더라 이거 가지고 좋아하기도 하고 뭐 HBM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다더라 그럴 때 이제 몇몇 개 종목이 늘 거론이 되잖아요. 딱 보고예요. 나머지 애들은 제가 오늘 저 오후 늦게 달란트 투자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 쪽 가가지고 1시간 정도 인터뷰가 있는데 거기도 내용이 보면 반도체 하반기 업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저는 뭐 반도체에 대해서 일단 기본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안 좋아도 뭐 주가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업황이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워낙 삼성전자가 뭐 2분기 때 실적이 그지 같았기 때문에 이번에 폴더볼도 좀 잘 팔리고 디램 가격 올라가는 거에 좀 수혜를 받게 되면 3분기 때 아무래도 역기저 효과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기저 효과가 나오겠죠. 2분기 때 4조 6천억인데 뭐 3분기 때는 상당히 만회돼 가지고 한 6, 7조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주가적으로는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저께 읽은 기사대로 왜 그 라인을 덜 깔고 발주를 덜 할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잘 모르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고 막 좋으면 당연히 발주를 많이 늘 것 같은데 왜 발주 취소하고 지연하고 줄이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게 지금 보면 뭐 삼성의 HBM 이슈에 모든 게 다 좀 묻혀가지고서 잘 부각이 안 되지만 어제쯤 나온 기사 한번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부담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 생각 중인데요. 좀 여러분들의 질문이 지금 많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제목을 잘못 쳐서 그 키워드를 잘못 쳐서 그런지
별로 해당 기사가 나오질 않네. 아니, 그러니까 일주 전 기사만 보면은 뭐 AI 반도체 화랑이라 낙수 효과가 있고 장비 호실적 이어진다 이렇게 나온 기사도 있어요. 어제 제가 본 거에는 예, 발주가 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기사를 보면 또 뭐 얘기의 어떤 논점들이 조금 좀 사뭇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보면 지금 보성 파워텍이 어쨌든 이 와중에 상한가를 간 거죠. 어쨌든 뭐 되게 작은 회사지만 이 상을 가니까 이게 한마디로 상간 섹터가 뭐겠어요? 그날의 주도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상 종목이 하나 나왔어. 지금 상한가가 코스닥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엔시트론이라고 얘는 뭐 거래량 얘기하기 거래는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거 동전주 뭐 그런 맥락에서 정상주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자 이제 정상 범위에 있는 가격대 종목으로는 지금 보성 파워텍이 그냥 유일하다 싶을 정도 상한가를 가버렸거든요. 자, 어쨌든 이 귀한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이것이 속해 있는 업종과 섹터가 중심이란 얘기예요. 시장에 뭐 나와도 이쪽에서 또 나오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얘기들까지 전해드리고요. 또 질문 있으신지 한번 질문 바로바로 아직까지 한 20분 정도 시간 남았으니까 올려주셔도 돼요. 충분히 제가 읽고 설명을 드릴 시간이 되니까요. 최대한 20분까지 올려주셔도 됩니다. 뭐 한 10분 내로는 웬만하면 다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올려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뭐 그건 모르죠. 제가 뭐 그런 심오한 부분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뭐 공매도랑 결탁이 됐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기사의 어떤 그 면면을 가지고 뭐 해석의 문제겠죠. 그게 따져봤을 때는 그 50년이라는 그 자극적인 단어 자체에 꽂혀갖고 보면 야 이건 뭐 말이 되냐? 그러니까 저도 그때 잠깐 멈칫했던 게 50년을 계속 그걸 준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원전의 대계를 보면은 진짜 우리 50년 뒤에는 누가 살아 있겠어요? 우리 누구가? 근데도 계약은 유효하다 이런 뭐 얘기들이 나올 법한 상황인데 자, 하여튼 뭐 대단한 계약이라밖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런 것이 이제 도통 이해가 안 됐었지만 어쨌든 약간 지금은 어쨌든 전화위복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제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저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뭐 부글부글이라 그래갖고 뭐 잘못됐다 뭐다 그러면 미국에다 지금 이걸 물르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트럼프가 저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원전 도와주겠다고 뭐 한쪽에선 제안서도 비슷하게 내고 막 응? 관세 협상의 어떤 뭐 핵심 프로젝트 이렇게 갖고 제안하고 있는데 너네랑 맺은 계약은 이건 다시 재고를 해봐야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뭐 어찌됐든 저쨌든 뭐 3,500억 불 뭐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갖다 디미니까 관세 15%로 뭐 어쨌든 조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1,500억 불은 조선 쪽에 약간 특화되어 있는 거고 2천억 불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거기 이제 원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들어있는 거죠.
뭐 반도체도 들어있고 뭐 방산도 들어있고 바이오도 들어있고 뭐 어쨌든 주는 제가 봐선 포지션 그 배분으로 치면 조선이 뭐 거의 그 우리가 뭐 제안하는 거에 한 3, 40% 정도 되는 셈이고요. 예. 나머지 가지고 이제 좀 짜잘하게 나눠 가지는 경우인데 어쨌든 원전도 또 하나 이제 프로젝트로서 제한된 바가 있다라는 시기였으니까 이게 어쨌든 뭐 뜬금없는 그런 뭐 노예 계약설 이런 걸로 나왔을 때 첫날 뭐 당황하고 끝난 거 맞고 어제도 뭐 어제가 사실 장중으로 보면 더 빠졌었죠. 이거 완전히 그냥 맛을 보내는구나 이러다가 예. 그러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저께 고가가 한 6만 3천 원대 되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제가 계속 전화위복이라고 뭐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이 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6만 한 3, 4천 원대 갖다 놓는 게 맞겠죠. 예. 맞겠죠. 그래야 뭐 미국 아니 진짜 우리나라 뭐 일감 기준으로 만약 진짜 뭐 우리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 저렇게 300개 짓겠다 이러면은 저거만 해도 예 진짜 넘치겠어요. 예, 지금 미국이 2030년까지 12개인가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 짓는 거에만 웬만큼 인볼브 돼도 우리나라 기업들 상당수가 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량 아니냐. 지금 유럽에서만 36개거든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저 중앙아시아 이런 데 포함해서 아마 수십 기 정도 추가 발주가 나올 텐데 사실 누가 다 이렇게 져줄 수 있을까를 걱정할 정도로 예, 굉장히 많이 짓는데 이걸 누가 다 줘주냐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예요 사실. 예. 네, 오늘 재건하고 일부 오늘 그 컨텐츠 쪽이 강하긴 뭐 보성 파워텍 한순간에 와 무너졌는데 몇 초 만에 다시 쌓았네. 야, 지금 200만 주 있는 걸 한 큐에 무너뜨리더니 또 다시 쌓았어요. 야, 이거 되게 세게 붙네. 야, 이거 무너진 것도 쉽게 안 무너질 수준이었는데 확 하더니만 그걸 또 끌어올려가지고 담숨에 그냥 지금 약간 미달형인데 두산 에너비는 어쨌든 6만 3천 원 정도 내외가 돼야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명전기는 이거 뭐 완전 급등주죠. 예.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 나올 때 이번에 제대로 아주 지난번에 한 90억짜리 매출이었는데 어쨌든 전분기 대비해서 하반기나 2분기 매출이 크게 늘어날 이제 상황들이다 이러니까 아주 제대로 임자 만난 느낌이에요. 자, 요렇게 말씀드리다 보니 지금 11시 13분인데 질문 또 있으셨는지 한번 볼게요. IMBC라든가 YTN은 어쨌든 민영화 이슈에 입각해서 흐름들이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서클 총괄사장 방안으로 인한 가상적 제가 이거 어저께 밤방송에서 우리 옆에 대표님이 스테이블 코인 이슈를 갖고 나왔길래 제가 한마디 평으로다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공이 너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게 생겼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서로 하겠다고 이게 서클 총괄사장이 오는데 아니 골 때리죠. 은행 4군데 포함해서 뭐 대여섯 개들이 다 만나. 서클이 뭐 다 MOU 맺고 모든 회사랑 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어떻게 뭐 독려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하여튼 생각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짜잘한 기업 포함해서 자본금 10억이든 50억이든 이상만 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코인으로 발돋움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반대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면 누가 쓰는데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든다는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아니 코스피 은행들 포함해서 뭐 결제회사들 뭐 되게 많은 애들이 나도 지금 손드는 회사가 제가 보니까 적어도 한 3, 40개는 되는 것 같은데 이 회사별로 그 최소한의 자격 한도가 맞춰져서 코인을 만들면 그걸 막상 누가 어떻게 다 쓸 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코인은 진짜 뭐 국제 그런 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쪽에서나 뭐 쓰면 모르겠는데 환수수료 아낀다 이런 거. 이 나머지 진짜 이거 뭐 일반 결제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결제 방식이 뭐 엄청나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느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결제하는 기본 방식이 뭐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거 체크카드로 빠져나가거나 신용카드로 긁고 나중에 대금이 한 달쯤 있다가 결제돼서 나가는 그런 방식 자체가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 코인 가지고 결제하는 게 낫다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어차피 편하게 다 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코인으로 바꿔서 뭘 결제할 거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삼성에 대해서는 워낙 해외 거래 그 회사 자체가 크니까 뭐 코인을 만들어 놓으면 뭐 누가 분석했는데 연으로 한 1,400억 뭐 세이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그 회사급이면 천억이나 아낄 수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할 수는 있겠는데 아우 저는 솔직히 음. 자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클 사장인지 부사장인지 와가지고 뭘 하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관련주들이 뭐 잠깐은 들썩일 것 같은데 어제 기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법제화가 뭐 말은 뭐 8월 뭐 9월 달 10월 달 정기국회나 이럴 때 추진되는 거로 얘기 나오지만 지금 적지 않게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뱃사공이 많다고 얘기하는 게 그 기준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누가 발행 주체가 될 거냐부터 해서 그 기본 금액, 그 자기 자본 기준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게 다 중구난방이에요. 10억부터 지금 250억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논의하려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라는 거고 뱃사공들이 너무 많아서 산으로 가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고 연내에 어떻게 보면 입법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어제 제가 읽어본 기사에 마지막에 보면 연내에 어려울 수도 있어 이렇게 써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지금 뭐 막 추진한다 이래갖고 누구 만나니 많이 해도 결론적으로 법이 미비가 되고 안 돼 있으면 시간이 좀 수년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그거 안에서 보면 이게 뭐 비트코인 중심의 코인이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뭐 한 세 가지 정도 크게 보면 전제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이번에 비트코인도 가냐 마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결국은 비트코인 결국 하우스 장사기 때문에 제일 만약 코인이 돼서 뭐 어쨌든 긍정적인 어떤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엔 결국은 거래소 끼고 있는 애들이 제일 유리할 것 같거든요. 뭐 빗썸이든 두나무든 두나무 지분이든 뭐 뭐든 갖고 있는 그런 애들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오늘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거 움직임이 그런 차원에서 좀 유의미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시장에 대한 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롱이냐 숏이냐 그러면 지금 굳이 숏을 칠 때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뭐 최근에 뭐 이번 주만 보면 지난주 금요일부로 숏을 쳐놨으면 100포인트쯤 빠진 다음에 어저께 마이너스 70에서 도로 채워놨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소설적인 매매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 슛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뭐 지금 이제 금리가 내리니만이 얘기들이 많은데 결국은 금리는 전 내린다고 보거든요. 예, 다음 FOMC에서 그럴 때가 아마 제 생각엔 가장 좀 놀라운 반응이 세게 나올 때 지금 우리가 어제처럼 뭐 음봉이 세지는 걸 볼 때 팔아야 되느냐 두려움을 느끼고 뭐 그렇게 털리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뭐 그런 단계에서 파는 건 아닌 것 같고 제일 세게 이제 붙는 날이 나오면 그날 파시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라서 아직 그런 뭐 최근에 몇 달만 사실 누적으로 보면 찬란하게 올라온 지수 맞잖아요. 2200, 300에 갤갤대던 애 지수가 지금 3100대 오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간이 배바깥으로 나왔다고 할까? 예, 내가 뭘 특별히 한 건 없는데 지수는 900포인트가 올랐네? 넉 달 전보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더 올라라 더 올라라 지금 부채질을 하고 계신데 생각보다 이제 여러분들을 조금 피곤하게 만들고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다들 생각이 저 같은 비슷한 생각 한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뭐 사실 관세 이슈나 뭐 이럴 때 한번 뭐 일본 같은 반응이 나와서 3,300대를 한번 뚫어줬으면 아마 그때 많이 팔았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팔라고 또 막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예. 그때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일본이 저번에 관세 그 15% 우리보다 한 열흘 정도 먼저 협상해가지고 됐다 이랬을 때 일본 시장이 3.5% 올랐단 말이에요. 장중에 4%좀 올랐어요. 그때가 우리가 3,200 언저리였기 때문에 아 우리도 비슷하게 반응 나왔으면 뭐 한 3%좀 올랐으면 한 100여 포인트 그렇게 올랐으면 역사적인 신고가 3,316을 뛰어넘어서 한 3,350까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도쯤 올랐으면 아마 예, 좀 확 줄입시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누구나도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렇게 안 간 거죠. 지금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뭐 이 안에서 어쨌든 뭐 자체 발광을 하는 종목들과 섹터들이 계속 지금 순환매를 강하게 하면서 뭐 지수 조정이 사실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제 이제 저점 기준으로는 물론 3,280에서 3,080까지 내려왔으니 200포인트 한 5점 한 후반대 정도의 이제 조정이 나왔지만 5% 조정은 이건 뭐 통상적이라고 하기에도 좀 예, 애매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거 있죠. 1년에 한 두 번쯤 10%쯤 빠져요. 근데 그거가 추세를 무너뜨리진 않죠. 예, 빠졌다가 또 꾸역꾸역 올라오고 또 신고가 나고 그런 흐름인데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20%대 빠지죠. 그게 이제 못 피하면 힘들어지는 그런 장세. 말이 그렇지. 지수가 20% 빠진다라는 건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비슷해요. 어중이 떠지기는 40%대 정도 빠진다는 얘기예요. 종목이. 그거 견딘다고 그래서 뭐 부가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을 보면은 진짜 뭐 조금 빠질 때야 뭐 어떻게든 뭐 이를 꽉 깨물면서 버티는 게 맞을 때가 있는데 진짜 이제 심하게 빠지기 직전에 어떤 전초 현상이 나올 때도 우리가 그냥 잘 모르니까 아 그냥 이번에도 대충 견디면 되겠지 이러다가 그냥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막 퍽퍽 빠지고 제가 엊그저껜가 제 옛날 저 젊을 때 직장에 다닐 때 그 후배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전화가 갑자기 와가지고 제 생각엔 본인 얘기인 것 같은데 꼭 그 자기 아는 사람 얘기라고 하면서 예 어느 종목을 10,000원에 샀는데 3년 전인가 10,000원에 샀대요. 근데 지금 1,000원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얘가 하필 또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유상을 받는 게 맞냐 아니냐 그걸 저한테 물어보길래 야 10,000원이 1,000원 될 때까지 그냥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냥 오를 줄 알고 있다 보니 이렇게 됐대요. 이게 사실 근데 뭐 저도 망나하고 누구한테도 올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진짜 그냥 그렇게까지 안 갔으니 다행인 종목들이 많은 거지.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진짜
운 좋게 그런 애들을 안 만나서 다행이지. 뭐 10,000원짜리가 진짜 막 1,000원 오는 게 현실적이지 않고, 아유 그때까지 어떻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종목을 만나게 되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뛰쳐나가는 게. 계속 희망 회로가 돌거든요. 여기까지만 내려오면 됐겠지 이렇게 보면서 결국 못 팔고 하다 보면 막 30% 누적되고 50% 누적되고, 예, 많이 빠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뭐 조금 더 과거를 보면은 제가 1999년도 그 밀레니엄 앞두고 있잖아요. 와, 그때 제가 그 딴 일 잠깐 하다가 증권회사로 다시 복귀해가지고 한 1년, 한 6, 7개월을 딴 일 하다 보니까 증권 이 감각이 없어서 예, 그때 막 코스닥 막 화랑 보이고 엄청나게 날아갈 때인데, 많은 기업이 지금은 뭐 이름이 바뀌었나 없어졌나, 새로운 기술이라고 옛날에 전설적으로 올라갔던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을 제 손님한테 결국은 되게 비싸게 사줬단 말이에요. 그 한 3, 4천 원, 2, 3천 원 하던 게 30만 원까지 갔으니까. 근데 그 비싸게 사준 게 한 석 달 만에 다시 3천 원 된 거 아세요? 그분이 30만 원 정도에 샀는데 나중에 계좌를 까보니까 3개월 지나서 까보니까 마이너스 98%예요. 수익률이. 예. 30만 원짜리가 3천 원이 돼가지고 그런 진짜 믿지 못할 경우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예. 참 그때 어떻게 제가 칼을 안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까지 내렸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구몬리 작전 6부 순서 지금 도란도란 얘기를 하다 보니 시장은 30자 정도까지 올라와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끝났던 거 이상을 그려주면서, 예, 강세 시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그 로봇은 제가 계속 말씀을 뭐 끝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갖고 뭐 드리는 게 그래요. 지금은 테슬라가 요새 이제 머스크가 지금 전면에 뭐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누군가 나와서 뭐 젠슨왕이 어떤 뭐 이벤트나 이럴 때 나와서 로봇 끼고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지금 이제 뭐 중국 같은 데서는 로봇 올림픽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지만 사실 뭐 휴머노이드 만들어서 뭐 올림픽 내보내고 달리기 하라고 만든 건 아닐 거고, 결국 실생활에서 얼마나 적용이 될 거냐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현실화되기 어려운 부분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결국은 이제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에 혁신이 있지 않으면 그냥 뭐 지난번에 왜 그 마라톤 10km 뛸 때에도 3번인가 배터리를 갈아주면서 꼈다고 하는 일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뭐 용접하는 로봇 이런 식으로 쓰는 산업용 로봇이 있고, 뭐 진짜 걸어 다니면서 비서 역할 할 법한 집안일 하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 계열이나 뭐 자동차 조립하는 쪽으로 뭐그 진짜 막 걸어 다니는 물건 옮기면서 뭐 그런 로봇들의 어떤 상황들 같은 거는 제가 봐선 이제 모멘텀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 예전부터 가끔 주장을 했던 게 그거거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 이슈 나올 때 그럴 때는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빠르면 아마 연말쯤이나 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런 거 정도 나오지 않으면 지금 뭐 로봇 쪽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막 세게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로봇 잘 안 가요. 이번에 뭐 실적도 보시면 실적으로 감성팔이 할 만한 그런 상황들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다만 실적과 실적 시즌 사이에서는 그런 비실적주들이 잠깐 튀는 경우가 있으니까 로봇주들은 이제 거래량 느는지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타이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함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구몬 예전 6부 순서
예,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금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금마무리 하면서 끝날게요. 7부까지 마저 잘 들어주시고, 예, 그 다음에 1시간쯤 있다가 맞점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전망은 지금 늦게, 아까 반도체 전망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아까 안 들으셨구나.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과 함께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죠. 네,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